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3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충돌했었는데요. 여야 간의 공방은 오늘 대검찰 1총 국감을 비롯해서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에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 대통령 간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국감의 이슈 오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배정호 세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정감사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9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법사위가 상당히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국감 열리기 시작부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여사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동행명령장 다수결로 야당이 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통과가 됐고 국회 직원들이 이제 관저로 이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간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관저에 가서 대치 중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철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행명령장은 아마 뭐 그게 응할 일은 없을 것이고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이 뭐 법원에서 발부되는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달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나 가기 싫다 그러면 강제로 동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 저는 지금까지 몇 번째입니까? 지금 7번, 8번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민주당이 이제 숫자의 우위 때문에 자기들 원하면은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국회의 권위도 실추되는 그런 결과밖에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뭐 이게 동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부를 했겠습니까? 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법사위의 진실 규명에 대한 그런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 동행명령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뭐 망신주기다. 야당에서는 법치 무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망신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망신주기일까요? 지금 이제 검찰마저도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부인이 이렇게 온갖 의혹에 휩싸인 전례가 있었습니까? 뭐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또 받은 의혹, 또 관저 공사 특혜에 개입한 의혹, 또 공천 개입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진 그런 이제 여사가 없기 때문에 영부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고 동행명령장에 대한 좀 법적인 맹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집에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씨라든지 다 이제 도피하는 방법으로 이 수령장을 거부를 하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전달이 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강제 구인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좀 강제 구인 절차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좀 법을 지켜야 되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중한 그런 권위를 무시한 것하고 똑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행명령장 발부 상황은 좀 오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후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강희경 씨 아닙니까? 역시 이제 법사위 국감장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 증인으로 나와서 과연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강희경 씨의 입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인물이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한때 최측근이자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도 또 회계 책임을 맡았던 그런 이제 핵심 인물이어서 어떤 새로운 폭로 내용이 나올까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강혜경 씨의 입에 지금 온 시선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강혜경 씨가 이제 여론조사를 한 실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느냐? 그게 물론 이제 뭐 대선 본선의 여론조사 아니면은 국힘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의 여론조사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느냐, 또는 조작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특히 이제 표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특정 연령층에 2배를 한다든가 3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법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그 공짜를 해준 대가로 그런 김영선의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가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한테 받았다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의 자범들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어떤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강혜경 씨의 말들이 다 명태균 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명태균이 입으로 나온 얘기들이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런 이제 직접적인 진술, 직접적인 정언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뭐 더군다나 강혜경 씨가 그동안 명태균과의 전화에서 녹취록이 뭐 27,000건이 가까운 그런 게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이 녹취록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느냐,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배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치권에 태풍의 눈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명태균, 또 한 사람은 이제 강혜경 씨인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폭로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근데 지금 명태균 씨 폭로만 가지고도 용산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짓 해명 논란이 휩싸이고 있고, 그런데 이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또 이 명태균 씨의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물증들을 갖고 있어요. 회계 관련 물증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물증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명태균 씨하고 전화 녹취록 파일들을 다 생생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놓은 거 보니까 한 27,000건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전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지금 공개됐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게 이제 공개될 경우에는 일파만파 엄청난 회오리가 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에 지금 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공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비용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6천만 원에 해당된다는데, 그런 의혹들이 생생하게 국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까지도 굉장히 흔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 여권에서 묵살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자, 오후에도 뭐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사위 국감을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벌한 것이 계속해서 또 이슈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청구를 이제 했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각했다는 식으로 브리핑했던 내용이 거짓 브리핑 이제 논란에 휩싸였죠.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 대해서 한 거였는데
뭐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었던 그 부분들도 오늘 도마 위에도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은 지금 심우정 총장이나 뭐 검찰 총장과 서울지검장 둘 다 탄핵을 하겠다고 당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취임한 지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는 사람 탄핵하겠다. 그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을. 이거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고 하루 만에 탄핵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게 이 사건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겠죠. 항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고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앞서 잠깐 보니까는 청문회에서 심우정 총장이 고법을 오면은 수사지휘권을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버리면 직무가 정지되니까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아마 고법으로 가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그때에 대해서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아마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핵까지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탄핵은 100%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반 공무원의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려면은 재적의 3분의 1이고 그리고 또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결이 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0%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가지고 직무정지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탄핵 사유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인데 탄핵 사유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명백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3억이나 수익을 얻었어요. 모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피해자 취급하면서 증거가 없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아까 앵커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인데 지금 23억 원이나 수익을 받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가 이 주가 조작 일당들에 의해서 사용됐는데도 이걸 지금 국민들이 수용할 국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정하다. 법 앞에 지금 많이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특검도 추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특검 추진과 탄핵 추진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도 쌍특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개별 특검, 또 하나는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간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역시 이제 재표결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미 이제 4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늘 회동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방위에서는
지금 방심위에 대해서 그 보통은 이제 방심위가 여러 기관하고 같이 이제 국정감사를 받는데 방심위만 그 한 기관만 놓고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심위 국감 최대 쟁점은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증인들이 또 나오지 않은 부분, 이것들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을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김만배하고 신학님 전 언노련 위원장하고 말을 맞춰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고 그 말을 맞춰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대선 때 활용을 했단 말이죠. 대선 때 그게 가짜 뉴스인지를 몰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방심위에서는. 그런데 뭐 유일임 위원장이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 이런 부분, 그 사실 민원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방심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인용 보도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제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이제 제재 있는 것인데 인용 보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 사주냐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과방위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이 인용 보도에 대한 피해가 정말 큽니다. 사실 우리 언론계에서 지금 말하자면 신학님 김만배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최초 보도를 한 거 가지고 다른 타사에서 타 매체에서 인용 보도했다. 그러면 뺏겨쓰기. 뺏겨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용 보도한 매체들은 다 첫 보도 매체에게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가짜 뉴스가 아무리 많이 생산된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게 허위 인용보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은 아마 그런 부분보다도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이 부분이 아마 그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사법당국의 최종 판결도 안 나왔고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덮었다. 라는 것인데 지금 커피를 타준 사실이 있다 없다 이걸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사실을 덮기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당시에 대출 브로커가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지인들 40명이나 내세워가지고 이걸 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혹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오후 4시 반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뭐 세 가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사항, 공적활동 중단, 인적 쇄신, 뭐 규명 절차 협조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드러내놓고 질문을 한 그런 상태인데 오늘 좀 답변이 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할 건 다 던져놨는 것이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분 다 한 발짝씩 물러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이 부분은 국내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국내 활동은 중단한다. 그러나 외교 활동은 계속한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여사의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는 인적 쇄신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당장 하라는 것보다도 나중에 좀 더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다 그러면은 구체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빈손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합의점을 찾아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빈손이어서는 안 된다. 백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빈손이어서는 안 되는데 빈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요구사항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의 처리 문제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회동이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1대1 독대 회동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밀한 얘기를 흉금을 털어놓고 하자라고 했는데 세 분이 보죠. 지금 뭐 비서실장을 배석한 네, 그런 면담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단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친윤계에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회동의 결과는 굿뉴스는 나오기는 좀 어렵다. 네. 문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엄청나게 두 사람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될 것이고 정권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이래저래 오후에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